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해설사가 읽어주는 전쟁 이야기에 이어서 명장 Great Commander의 명전투 Great Battle 이야기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는 명장의 명전투 제1편 명장의 명전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쟁기념관 1층에는 전쟁 역사실 War History Room이라는 전시실이 있으며 그동안 학생들과 국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쟁 역사실을 해설했던 내용 중에 명장의 명전투 두 편을 골라서 명장이 어떤 전술을 사용하여 승리를 했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명장의 명전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으며 외국인에게 한국의 전쟁과 전투 역사에 대해 영어 해설이나 설명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과 시청자분들을 위해 영문을 표기하고 한글과 영어로 읽어드리면서 진행하는 점 이해를 바랍니다. 소수의 병력으로 몇 배 또는 수십 배의 적군과 전투를 할 때 명장, Great Commander들이 사용한 전술들, 택틱스, 예를 들면 중국의 손자병법, 손추, The Art of War의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의 지피지기, 백전불태, You know your enemies and yourself. You will never be dangerous in every battles. 와 같은 여러 가지 전술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양만춘 장군이 안시성 전투와 이순신 제독의 명량해전에서 사용한 각종 전술들과 사용 방법들을 스토리텔링을 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전투, 배틀과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술, 택틱스의 발생 유래와 변천 과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300만 년 전 지구상에 인류의 조상이 태어나서 장기간인 299만 년 동안 구석기 시대, 올드 스톤 에이지와 팰리올리틱 피리어드를 지나 만년 전부터 신석기 시대, 뉴 스톤 에이지와 네올리틱 피리어드를 맞이했으며 이 시기에 운이 좋거나 머리가 좋은 선조들은 강물이 흐르는 비옥한 지역에 정착해서 거주를 하며 자연스럽게 마을, 빌리지를 만들었고 또 풍작, 굿 하비스트로 먹고 남는 잉여 곡물, surplus grain을 보관해서 흉년, 푸어 하비스트에 대비했으며 이때부터 마을을 이끄는 지도자, 리더가 생기기 시작했고 서서히 지도자와 따르는 사람, 팔로워로 구분이 되어 결국 출생하면서 귀족 출신 노블 오리진과 평민 출신 험블 오리진으로 발전해왔고 또 마을과 마을 간의 싸움, 파이트가 시작되었으며 전투, 배틀로 또 전쟁, 워로 발전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도자가 잉여 농산물을 특정 농민에게 제공하면서 농기구 생산, 도자기 생산, 활과 창을 만들게 하여 아버지가 익힌 기술을 아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돌을 갈아 연장을 쓰던 시기에서 발전을 시작해서 3, 4천 년 전에는 청동기 시대 브론즈 에이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동의 재료인 구리, 커퍼나 주석, 틴이 풍부하지 않고 강도, 스트렝스도 낮아서 주로 귀족의 무기나 장식용, 제사용 제기 등을 만들어 이용했습니다. 그러다 중국이 2500년 전 BC 500년에 철기 시대 아이온 에이지를 맞이했는데 청동기 시대가 좀 길었던 이유는 철광석은 풍부하였지만 녹는 융점, 멜팅 포인트가 천도시인 구리나 주석에 비해 철은 1600도씨로 높아서 불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장작을 쌓아 함께 태우는 산소 공급용 송풍기, 벤틸레이터와 열을 지키는 용광로, 포니스를 만드는 기술, 테크니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형성된 C종 마을, 클랜 패밀리가 부종 마을, 트라이벌 패밀리로 발전했다가 왕국, 킹덤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철기 문화가 결정적으로 뒷받침을 했기 때문이고
제대로 된 기술과 전투도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철기시대 문화의 특징이 철을 이용한 농기구와 무기의 대량 생산입니다. The characteristic of an Iron Age culture is the mass production of tools and weapons made from steel. 그래서 농기구의 대량 생산으로 곡물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었고 철, 스틸로 창, 스피어와 검, 스워드 등 무기를 대량 생산하여 전술을 활용하는 군대, armed forces를 조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로 변하는 BC 771년부터 476년 동안인 춘추시대 스프링 앤 오텀 피어리드에 부족과 부족 간의 영토 확보 전투가 시작되었고 끝날 때는 우리가 진나라라고 부르는 퀸을 포함해서 7개 나라, 7 states만 남았으며 이어서 철기 시대에 접어든 BC 453년부터 221년 동안 전국시대 워링 스테이트 피어리어드에 강한 퀸이 약한 국가를 점령하기 시작하여 끝날 때에는 퀸이란 나라가 다른 6개 나라를 모두 정복했으며 중국 최초로 퀸 왕조라는 황제 국가를 만들었어요. The state of Qin conquered the other 6 states, forming China's first imperial dynasty, the Qin dynasty. 그런데 이 춘추 전국 시대의 갑골 문자 inscriptions on bones에서 발전시킨 10,000개가 넘는 한자를 4,000자로 표준화, 스탠다디제이션을 시켰고 이 한자, Chinese 캐릭터를 바탕으로 구전, Transmitting by word of mouth로 전해오던 이론을 정리한 사서 삼경, The Three Rights and Four Books 등 많은 학문서들이 나왔고 고려와 조선은 물론 아시아 지역 왕국들이 무과 시험 과목으로 사용한 병서, Book of Strategy인 무경칠서, Seven Military Classics 중 당나라 때 나온 당태종 2위 공문대 Questions and Replies between 탕 타이종 and 위 웨이공을 제외한 6도 Six Secret Teachings, 삼화법 The Method of the Sima, 손자병법 손주 The Art of War, 오자병법 유지's The Art of War, 위료자 웨이라이오지, 삼략 Three Strategies of 황시공이 모두 이 시기에 나온 것을 보면 춘추 전국시대가 중국의 르네상스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중국의 최초의 황제 The First Emperor인 퀸시황은 북방의 유목민족 노매딕 트라이브스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그동안 건설해왔던 만리장성 Great Wall을 대공사를 통해 대폭 확장시켰으며 황제에게 올바른 정치와 도덕을 강조하는 학자들에게 분노해서 학자들을 죽이고 책을 불태워버리는 분서갱류 Burning of Books and Burying of Scholars라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퀸 시황이 만리장성 대공사를 한 것에서 중국인들이 기원전까지는 중국의 광활한 대륙 안에서 서로 힘겨루기를 했으며 북쪽의 몽고나 만주 그리고 동쪽의 한반도 지역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기원전 1122년에 중국에서 기자가 고조선을 점령하고 그 후부터 기자조선이 되었다든지 BC 195년에 중국의 연나라 군인이었던 위만이 고조선을 공격해서 점령을 하고 위만조선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역사책에는 기록이 없고 중국 역사가들이 자국에 유리하게 작성한 삼국지 정사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와 위략
A Brief History of Wei 등에 근거한 것이므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필시 중국 황가에서 쫓겨났거나 도망 나온 장수들이 우리 선조의 나라인 고조선에 와서 망명을 신청했을 것이며 그들을 받아들인 고조선을 중국이 자기네 장수가 같다고 해서 기자조선 또는 위만조선이라고 불렀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10년 전 암사동 선사유적지의 옴집, 일본어로는 다떼아나시키 주교, 영어로는 핏하우스를 해설할 때 글로벌 시대에 맞게 일본과 영국 등의 외국 움집 사진을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는데 한국과 일본의 움집 모양이 너무 비슷하였고 영국의 돌움집은 지붕이 없었어요. 그 이유를 5천여 년 전인 움집 지붕을 본 사람이 없고 따라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재현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보고 광복 후 한국이 움집을 재현하면서 일본 아오모리 현에 먼저 만들어 놓은 움집을 흉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역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일본이나 중국인들의 것들을 비슷하거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 때 작성된 유기와 신집과 같은 역사서가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학자들이 제가 소개하는 내용이 틀렸다고 하려는지는 몰라도 명장의 명전투 중에 양만춘 장군이 안시성 전투에서 또 이순신 제독이 명량해전에서 어떤 전술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전투 상황이 남아있지 않은 것들을 가급적 육하 원칙에 의거해 논리적으로 상세하게 스토링을 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쟁기념관 전쟁역사실 고조선 지도와 전시물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영어를 해설하기 위해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해서 해설에 사용했던 지리응답식 시나리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인 선조들이 최초로 건국한 나라 이름이 무엇입니까? What's the name of the first established state by Korean ancestors? 고조선입니다. 삼국유사의 고조선 건국 신화 기록에 의하면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당군에 의해 건국되었습니다. 삼국유사를 영어로 번역하면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가 됩니다. 이 책은 불교 스님이신 일련이 1280년도에 저술했습니다. The state name is 고조선. According to the founding legend of Gojoseon, Gojoseon was established in 2333 BC by Dangun, which is recorded in the Samguknyusa. The history book Samguknyusa is a Korean pronunciation. English name is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This book have been compiled by Buddhist monk Il-yeon in 1280. 고조선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Where is the capital city of the 고조선? 고조선은 기원전 7세기 초기에 처음으로 중국 고대 기록들에 언급이 됩니다. 중국 고대 기록들에 의하면 고조선의 수도는 초기에 요령성에 있었으며 BC 400년에 평양으로 옮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조선 was first mentioned in ancient Chinese records in the early 7th century BC. According to the Chinese records, the capital city of Gojoseon was located in Liaoning, and it was moved to Pyongyang in 400 BC. 나는 고조선 흥망성쇠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I wish to hear that the rise and fall story of the 고조선 kingdom. 서기 200년 중국에서 발간된 삼국지 정사와 1778년 한국에서 발간된 동사 강목에 의하면 고조선은 기원전 1122년에 중국에서 기자가 이끌고 온 부족의 이민을 받아들였고 그 후부터 중국은 고조선을 기자조선으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또
서기 117년에 발간된 중국의 한서에 의하면 기자조선은 벌금 8조법을 시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According to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 AD 200 Chinese and the Dongsa Gangmok 1778 Korea, Gojoseon Kingdom accepted the immigration of Kia tribe. They came from China in 1122 BC. After that, China changed the name of Gojoseon to 기자조선. Gojoseon had implemented the 8 prohibitions that are recorded by the Book of Han, AD 117 China. 그리고 서기 280년대에 중국의 어환이 지은 역사서 위략에 의하면 고조선 왕국이 BC 195년에 중국의 연나라 군인이었던 위만과 부하들의 이민을 받아들였으며 그 후부터 중국은 고조선을 위만조선으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And according to a brief history of Wei, AD 280 China, Wei Man was a military officer, the Yan state of China. They came from China in 195 BC, and Gojoseon accepted the immigration of Wei Man troop. After that, China changed the name of Gojoseon to Weiman Joseon. 기원전 94년에 발간된 중국의 역사책 사기에 의하면 중국의 한나라 무제가 고조선을 침략하였고 고조선은 전투에 패배하여 결국 기원전 108년에 패망하였으며 한나라는 고조선 지역에 한사군을 설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고조선 유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실패하였습니다. According to historian record books, it's the name of Shiji, 94 BC China, China Han Emperor who invaded Gojoseon. Gojoseon had lost battle and fell in 108 BC. China Han attempted to establish 4 commanderies of Han in the Gojoseon area, but establishment of 4 commanderies didn't succeed by strong resistance of residents in 고조선. 잘 알겠습니다. 고조선 주민들의 생활 문화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I see and I wish to hear about the culture of 고조선 people. 유물과 기록에 의하면 고조선 왕국은 한반도와 만주지방을 관할하였으며 선조들은 동시대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번창하였고 또 높은 문화를 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무문토기, 대형 고인돌 묘지, 비파형 동검을 포함한 청동 도구가 발굴되었고 또 중국 역사서 사기에 의하면 3000년 전에 쌀 재배 기술이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전수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고조선 주민들은 3200년 전부터 쌀과 보리를 재배하고 가축을 길렀어요. According to remains and records, Gojoseon Kingdom had jurisdiction over Korean Peninsula and Manchuria. Their life was prosperous and their culture level was very high by comparison with other states of same period. Because Mumun pottery, Raja dolmen burial sites, bronze tools, including the mandarin-shaped daggers, have been excavated in Korean Peninsula and Manchuria. And according to Chinese historian record book CG, rice cultivation spread to China from Korean Peninsula in 1000 BC. Based on above-mentioned sentence, Gojoseon people farmed native grains such as rice and barley and domestic animals in 1000 BC.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이것으로 해설자가 읽어주는 명장의 명전투 이야기 제1편 명장의 명전투에 대한 소개를 끝마치고 다음에는 제2편
양만춘 장군의 안시성 전투 전반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